뻥튀기로 올라간 게 이제 뽀록이 나기 때문에 100%에서 더 우수수 떨어지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떨어져요. 우리 모두가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치, 성장, 배당, 저평가를 중심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오랜 버팀입니다. 자, 오늘은 워렌 버핏 형님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공개를 해줘서 2020년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나온 것 같은데 2021년 2월인 지금 공개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둘러볼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한번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잠을 자면서 주가만 보고 있는 사이에 천천히 이것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채 수익률이 2%가 넘어간다고 할게요. 돈을 많은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00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가 채권 수익률이 2%를 넘어선다 라고 했을 때는 채권 수익률에 안전하게 가지고 놓는 게 가만히 있어도 2%, 즉 2조가량의 돈을 앉아서 먹을 수가 있으니 위험하게 굳이 주식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지는 경우가 그때 발생하므로 여러분들도 이 수치를 잘 모니터링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버핏 형님의 주식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렌 버핏은 누구인가? 말로는 많이 들어봤던 그 이름인데 어떻게 투자를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가치 투자자의 대명사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치 투자자이다. 그의 명언은 많이 있죠.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좋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트가 있는 회사, 해자가 있는 회사죠. 즉 성이 있으면 그 주변에 물이 있고 적이 쉽게 공격을 할 수 없는 나만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내가 가장 잘 아는 회사를 말합니다. 버핏 형님은 애플이라는 주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애플이라는 회사의 강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9억 4천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 포지션을 줄여서 6% 정도 줄이게 됐죠. 8억 8천만 주를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고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금은 다 팔아치웠고요. 이 버릿 골드라는 게 금 캐는 마이닝 회사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소개하는 제너럴 모터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8천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조금 포지션을 조금 줄여서 7,200만 주를 가지고 있네요. 자, 자동차 회사 중에 워렌 버핏 형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테슬라도 있죠. 그리고 GM도 있고 포드도 있는데 그 중에서 왜 GM을 선택했는가? 제가 직접 워렌 버핏 형님한테 물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투자 원칙에 의거하여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기서 쉽게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GM에서 물론 계속 배당이 나왔었죠. 마켓캡 이것은 조금 저평가돼 있어서 회사의 연수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P 레이시오는 너무 작죠. 제가 15 미치라고 하면은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드도 디비던드 5.2%, 마켓캡 45빌리언. 이것은 안 나왔지만 수치로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배당이 안 나와 있죠. 처지가 안 되죠. 그리고 PE가 1200을 넘어갑니다. 자체가 과대평가가 돼 있는 주식은 워렌 버핏 형은 잘 안 만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이자 백신주죠. 쪽은 이미 다 팔아치웠고요. 대부분의 은행주도 거의 다 팔아치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렌 버핏 형님이 요번에 새로 추가로 매수를 한 3개의 메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이죠. 미국의 통신망 프로바이더 회사고요. 보험 중개 회사로서는 마시라는 회사를 샀는데 저도 이것은 처음 봐서 모르겠습니다. 쉐브론이 정유회사죠. 그래서 이 3개를 중점적으로 샀는데 이것을 왜 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회사는 배당을 주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버라이즌 스탁 마켓에 벌써 4%가 올라오고 있네요. 배당금 4.64%, 연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자빠져 자고만 있어도 4.64%는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켓캡 224빌리언, P 레이시오 12,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는 버라이즌, T-모바일, AT&T 같은 통신망을 프로바이드 해주는 회사들이 있죠. 그 중에서 버라이즌이 5G의 주파수를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팍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버블이 붕괴될 때 피해 있기가 가장 적합한 회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 주식 보시면 114불에 디비던드, 배당이 항상 있죠. 1.62%, 마켓캡 58빌리언이면 뭐 그렇게 작지도 크지도 않은데 P 레이시오가 29면은 그래도 낮은 겁니다. 그리고 쉐브론, 배당
수익률이 5.54%면 많이 주죠. 쉐브론이라는 회사를 봤을 때는 저희가 또 봐야 될 게 크루드 오일 가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럴당 60불인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원유 가격이 올라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쉐브론이라는 회사는 되게 캐시플로 이런 게 다 재정 상태가 안정돼 있고 크게 많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면은 비행기도 뜨고 자동차도 더 많이 타고 다니겠죠. 크루드 오일의 수요도 올라갈 테니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버펫 형님이 디비던드가 크고 안전한 국가 기관 산업주, 통신으로는 버라이zon을 가져가셨고 석유는 쉐브론을 가져가셨습니다. 주식시장이 랠리를 마감하는 마지막 절차 순서가 통신 등 국가 기관 산업, 왜냐면 이쪽은 절대 망하지 않거든요. 이 채널에서 소개도 하는 이런 GM, 포드는 아직 안 했지만 이쪽도 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전통 관념에 따른 분류상 기간 산업은 아닌데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을 리드하는 자국의 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겠죠. 신기간 산업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주란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가 싼 주식을 말한다. 성장주는 회사의 현재 실적이 아닌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해 당장의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더 비싼 주식을 뜻한다. 지금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이 막 올라갈 때는 당연히 성장주가 오르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에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FOMO라고 Fear of Missing Out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 가치주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1% 다시 0.5% 내려갔다가 2% 올라갔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성장주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은 주식이 막 10% 올라가고 20% 올라가고 30% 올라가는 걸 보면은 자기도 혹하죠. 그때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나도 저기 들어가야겠다 하고 이걸 팔고 저쪽에 갔을 때는 자기는 항상 가장 고점대에 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의 주식이 슬쩍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몰리게 되면은 자신은 당연히 초조해서 다시 손절을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것을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생기기가 쉽사입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몸으로 느끼지 않으면 이 투자를 정말 하기가 힘들어요. 유연한 투자가 더 시대에 맞는다고 해서 최근 부쩍 유행하는 모멘텀 투자, 강세인 종목을 집중 매수하는 투자, 쏠림의 가세의 추가 상승을 이끌어내는 투자법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미래 경영, 전략 등 펀디멘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미국 비디오 게임 업체 게임스톱이나 중국 드론 업체 이항테크놀로지처럼 하루새 주가가 폭락해 손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가치와 성장을 같이 하는 이런 회사를 하는 겁니다. 이항테크놀로지가 공매도 리포트가 나와서 주가가 팍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맞든 아니든 일단 이렇게 손실이 나면은 초조해서 떨고 나오면 나는 벌써 로스를 맞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 이익이나 매출을 봤을 때도 이거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성장이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뻥튀기로 올라간 게 이제 뽀록이 나기 때문에 100%에서 더 우수수 떨어지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떨어져요. 저희 채널에서 보통 다루는 이런 주식들은 헤지 펀드가 와서 흔들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주가가 싸다고 해서 그 회사의 주식 자체가 작은 게 아닙니다. 주식 수는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펀더멘털이 강하면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도 다시 그것을 회복해 가려는 힘이 강합니다. 일단 이런 점을 저희 채널에서는 강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이 맞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